불안장애라는 것에 큰 우산이 있어요. 그 우산 안에 작은 집들이 좀 있는 거야, 자잘하게. 그래서 거긴 공황도 있고 강박도 있고 공포도 있고 뭐 이런저런 애들이 있다 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. 이거 뭐 헷갈립니다. 불안장애는 뭔지, 공황장애는 뭔지, 또 강박증도 있고요. 또 공포증도 있고 한데요. 이게 뭔지는 쉽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찌 해야 되는지는 우리 선배님한테 묻는 제가 또 간교하죠. 불안이 마음, 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 우리가 불면증도 한 반쯤은 불안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불안한 일이 있으니까 뇌가 안 꺼져서 불면증이 왔는데요. 그 불안한 일이 없어졌어요. 그래도 계속 가는 경우가 있는 게요.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오늘 밤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뇌에서 계속 회로를 만들어서 불면증도 불안의 어떤 모습일 수 있고요. 공포는 요즘 제가 많이 저를 찾아오시는 게 비행기 공포. 이게 그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요. 너무 공포를 느끼셔서 회항하는 경우도 있어요. 더 있지 못해갖고 몸으로 신체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러면 이제 사실은 같이 타신 분들한테도 큰 문제. 그런 공포로 나타날 수도 있고, 공황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이건 온몸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특징이 어느 정도 강도로 몸으로 나타나냐면요. 거의 응급실 가시는 분이 반, 아니어도 병원에 꼭 가 보십니다. 심장이 터질 것 같다, 쓸 것 같다, 기절할 것 같다, 거의 기절 근처까지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요. 팔다리가 저린다, 뇌졸중 아니냐, 협심증 아니냐, 이런 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. 강박증은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,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가스를 잘 잠궜나, 한 번 정도 고민하는 건 상관없는데, 약속 장소를 가야 되는데 10번 집을 다시 갔다 이러면 이 불안이 지난 시간 얘기한 것대로 이 정상 긴장을 넘어가는 이 불안의 다 다른 모습들입니다. 예. 그죠, 선배님? 네. 좋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불안장애라는 것에 큰 우산이 있어요. 그 우산 안에 작은 집들이 좀 있는 거야, 자잘하게. 그래서 거긴 공황도 있고 강박도 있고 공포도 있고 이런저런 애들이 있다 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긴장과 불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, 긴장이 넘어서서 불안이라는 문제가 됐어요, 이 사람한테. 그래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될 정도로 이 불안이라는 생각에 꽂히거나 그 행동들이 문제가 돼서 일상생활 잘 안 돼요. 그래서 그럼 사실 불안이 문제가 있군요 라고 얘기하는데, 그 중에 뭐가 문제일까요의 밑으로 이제 자잘하게 바뀌는 거예요. 이제 아기 때부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애가 어린이집 내지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엄마랑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또 미칠 것 같아. 그래서 애가 학교를 못 가겠대. 그럼 애들 분리불안장애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. 원래 낯가림도 있을 수 있고 애기가 엄마랑 떨어지기 싫을 수도 있지만 한 1살, 2살까지는 정상이지만 7살, 8살짜리 애가 학교를 못 가겠다고 그래.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너무 심해서 아이의 사회적 교육 전체 문제가 있으면 분리불안.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청소년기 이때부터는 서서히 불안증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, 정상적으로도 아이들은 다소간의 강박이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강박이라는 것 모든 부분에 목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했듯이 각각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그러니까 분리불안이라는 것도 엄마랑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분리불안이 있을 수 있는 거, 원래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그게 너무 과한 거죠. 강박도 되게, 강박 증상 뭐 있나요? 씻고, 요즘 강박적으로 위생 지키라고 그러잖아요. 씻고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없어지면 안 돼, 잘 모아놓고, 다음에 정돈해놓고, 이게 없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인데 그게 과해. 그래서 그 과해서 그거 하느라 아무것도 못해. 그럼 우리 애들 강박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공황이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 어떤 게 있냐면요, 진짜 위험할 때 쓰는 알람 같은 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화재 경보기 같은 게. 근데 이게 잘못 울리는 거예요.
그래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심장이 180, 200까지 뛰는데 만약에 우리가 심장을 180, 200까지 뛰게 하려면 10분쯤 뛰어야 돼. 그래서 자동차가 시속 150km 뛰려면 가려면 한 30초는 보통 걸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3초 만에 150km 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 안 쓰고 죽으면 제일 좋은데 만들어놨어. 근데 그게 오작동을 하는 거야 이게. 뭐 불난 게 아닌데 불났을 때 3층에 뛰어내렸는데 안 죽어도 될 정도의 파워를 갖게 해주는 정말 아드레날린 솟구치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는 게 나와서 우리 심장마비가 왔다고 착각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. 단 공포증이라는 것들은 불안은 왠지 모르게 위험하다고 느끼기만 하는 건데 공포는 딱 타겟이 분명한 거예요. 나는 피가 무서워. 난 높은 데가 무서워. 난 비행. 그래서 내가 거기 갇혀서 옴짝달싹 못할 게 무서워. 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큰일 날 것 같아.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것만 힘든.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다. 라고 거기에 꽂힌 거죠 이제.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괜찮아 얘기를 해도 절대 안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공포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해결되는 부분들도 마치 거꾸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요. 근데 그것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길들은 방법이 다 생각한 유파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은 너의 어릴 때 무의식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. 어떤 사람은 인지 왜곡이 있어서 그렇다. 어떤 사람은 학습된 행동들이다 이게. 어떤 사람은 그 약 먹으면 돼. 뇌에 회로에 문제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세로토닌이나 아드레날린이 과잉 반응하니까 이런 거니까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같이 이 과거의 경험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럼 뭐는 맞고 뭐는 틀리냐?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갈 때 너무 대가한테 안 갔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의 대가이신 분은요 굉장히 대가라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 방법만 써요.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기가 굉장히 벼려놓은 그 방법으로 고쳐야만 잘 고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자기는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오래된 정신분석가이신 분이 약 먹으면 좋아져 이런 말 하면 가오 안 쓰잖아요. 가오란 말 써도 되나? 하여튼 좀 그렇잖아. 다음에 내가 인지치료 이렇게 딱 하는 사람인데 인지치료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많고 학대받던 사람인데 인지만 왜곡하는 거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분은 아무래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겠죠.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대가인 분한테 가는 게 물론 그게 그 치료법이 정말 중요해 그 사람들께 제일 많다는 확인이 된 다음에 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적당히 잘하는 분한테 가시면 되게 좋다. 병원 간다고 내가 약해지거나 뭐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. 저희가 뭐 방송할 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이 불안이 만만한 녀석이 아닙니다. 이게 상당히 좀 나한테 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최소한 이게 뭐 상담이든 약물이든 필요한지 안 한지는 확인할 정도의 기회는 꼭 내 마음에 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뭔가 좀 내 스스로 좀 노력할 것 같아서 제가 포기라는 단어를 드렸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게 나쁜 거잖아요. 인생 포기하면 안 돼. 포기하면 어떻게 싶은데 희한하게 이 불안 관련해서 고생하시던 분들이 좋아지실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왜 좋아지셨어요? 그러면 포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생 포기가 아니라 이걸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꾸면 내려놓 좀 더 심리 용어로 가면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이론에 있는 건데 이제 수용이다 받아들임 뭐 이런 내려놓음 이런 건데요. 불안을 저는 약간 미래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래로 넘어가면 불안이고 과거로 넘어가면 뭐 우울이다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현재가 짜부러들면 우리가 사는 건 현재였고 그 행복감을 잘 못 느낀다고 하는데 거기서 포기라는 거는 불필요한 거는 다까지 내가 뭐 내 자녀 걱정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거 뭐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좀 내려놓는다가 되실 때 이렇게 좀 불안해서 멀어지시면서 오늘 더 즐기시지 않나 싶은데요. 그 내려놓음에 도움이 되는 것도 뭐 산책부터 사실은 약까지 있는 거죠. 철학적 성숙도 거기 들어가고 있고요. 음악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음악 엄청 단순한 음악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에어로스미스라는 그룹의
달콤한 감정이라는 스윗 이모션이라고 스윗 이모션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. 이게 저는 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듣다 보면 조금은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되지 않나. 순전히 제 취향으로 좀 요즘 옛날보다 락을 안 듣지만 한번 추천해 드렸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음악을 듣는다는 게 사람들 흥분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데 좀 락 음악을 듣고도 막 마음이 불안해 가는 수가 있나요? 뭐가 좀막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갖고 이게 취향 따라 달라갖고요. 뭐 정교한 연구는 아니지만 음악의 힐링 효과 연구를 보면요, 뭐 좀 클래식이 그럴 것 같지만 그쵸. 사람에 따라서 오히려 힙합, 아주 센 비트의 락,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다양하게 클래식부터 락까지 사람에 따라 네네네. 불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, 그리고 불안이라는 큰 이제 우산 안에 다양한 종류의 불안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나의 일상생활 분명히 문제가 되게 만들 정도라면 전문가를 한번 만나서 교통정리를 한번 받아보셔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제일 나을지 한번 확인하시고 좋아져야지 그걸 두려워하거나 숨기거나 회피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를 계속 괴로움 속에 남기게 할 뿐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좀 역시나 이 얘기 재밌었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